이른바 N번방 등 텔레그램상에서 비밀리에 벌어진 이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해온 경찰이 또 다른 성범죄방인 박사방을 운영한 용의자들을 검거해 조사 중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그제 일명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 4명을 붙잡아서 주범격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공범들에 대한 조사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이 텔레그램 N번방이나 아니면 박사방 같은 경우에 과거 소라넷 등 이 독립된 홈페이지가 아닌 메신저, 그것도 보안성이 담보됐다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음란물 유포 또는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점입니다. 이 가운데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는 물론이고 아동을 상대로 한 이 불법 음란 동영상이 거래돼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비밀스럽고 다중이 함께 공유한다는 점에서 이용자는 쉽게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 더 문제입니다. 오늘 법설치관에는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 등 이 수법을 통해서 유포되는 음란 동영상 거래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설의 주인공이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법무부인 거산의 신중권 대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50조 원을 푼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예. 추경으로 또 이제 나올 텐데요, 돈이. 그렇게 돈이 많았었나요? 그 안보의 돈이 다 거기 숨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 로펌이라든지 변호사 사무실 운영 상황은 지금 요즘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힘듭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대면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상담을 통해서 수임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라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재판 자체가 예. 많이 연기가 되고 있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심리가 이제 재판이 닥쳐야 이제 변호사를 예. 찾는 경향이 있어서 더더욱이나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과거 금융 위기라든지 IMF 때 보면 예. 보통 이제 이렇게 세계적으로 위기가 닥쳐오면은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으나 법률가들이 돈을 많이 벌죠. 사건이 많고 처리할 것이 많다 보니까. 뭐 그런 면도 있지만 그게 또 사실은 또 이제 빈입분 부익부랑 비슷합니다. 여기도 변호사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 잘 버는 데에서는 잘 벌지만 예. 또 그만큼 또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 마찬가지로 거기도 이제 어려움 겪는 중소 로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빈입빈 부익부 현상이 아주 두려졌다는 거는 뭐 과거부터 오래전부터 오랫동안 나온 얘기인데 예. 이런 기회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중소펌 그리고 영세펌을 로펌을 대상으로 해서 한 달에 한 5천만 원씩 그냥 예? 그러니까 뭐 5천만 원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예. 사실은 뭐 임대료라도 낼 수 있는 정도의 순이라면 예. 사실은 저희는 뭐 굉장히 고마울 것 같긴 한데 사실 그게 이제 워낙 그 변호 숫자도 이제 많아졌다 보니까 예. 지원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다 어렵다 보니까요. 지금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공실이 있나요? 지금 변호사 사무실 공시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많습니까? 예, 그다음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인들이 다 쓰던 사무실을 이제 방 한 칸씩을 이제 새를 놓기도 하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비용을 좀 절감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 예. 중입니다. 이 서초동에서도 이 착한 임대인이 나와서 그러게요. 뭐 크게 이렇게 뭐 하지는 않더라도 뭐 한 달간 두 달간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렇죠. 50%만 내라. 그렇게만 해도 정말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예, 크게 인심을 쓰는 걸 텐데요. 예, 예. 우리 신 변호사님께서 돈을 많이 버셔서 서초동에 타운을 한번 하셔서 뭐 이런 기회가 더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만. 그렇죠. 예, 아주 선량한 그런 임대인이 되셨으면 그랬으면 바랍니다. 좋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좀 일이 있어서 질문을 좀 늦게 드렸는데 아, 예, 예. 질문이 상당히 많죠. 예, 많기도 하고요. 또 예. 약간 어려운 면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네. 또 사실관계를 좀 파악해야 될 면도 좀 있어서 예. 그래서 뭐 나름대로 그렇지 최대한 뭐 찾아보고 준비한다 하는 만큼 했습니다. 예. 예. 그 우리 신 변호사님께서는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주 그 한번 믿는 마음에 원 없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예. 일단은 이 불법 음란 동영상 예. 텔레그램 N방에서 그러니까는 대화방에서 음란 동영상을 올려가지고 그걸 내려받게 하면서 돈을 받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범죄 어떤 범죄에 해당이 됩니까? 그다음에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이 음란 동영상이라고 불리는 이 영상이 어떻게 제작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나온 인물이 예를 들면 미성년자라 아동 청소년이라고 한다 그러면 예. 이제 아동 청소년을 이용해서 음란물을 제작하는 경우는 굉장히 법정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영리를 목적으로 그냥 제작은 아니고 판매나 대여, 뭐 제공하는 경우에도 예.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요. 10년이나 굉장히 중하군요. 예, 그래서 뭐 이게 단순히 뭐 이렇게 뭐 제작이나 판매 아니더라도 단순히 제공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전시 상영하는 경우에도 법정에 굉장히 높게 규정돼 있어서 예. 우선은 이게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인이 이제 나오는 동영상이다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동의를 했느냐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법 잘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제가 보기엔 이 사안에서는 아닐 것 같긴 한데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올렸다. 그러면 이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이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 그다음에 만약에 이걸 영리를 목적으로 했을 때는 더 높아져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동의하시 확인됐고 성인인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음란물 유포 이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경우에는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돼 있고요. 예. 이 사안처럼 예를 들면 촬영을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경우에는 이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의 특례법에 따라 처벌이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맹점이긴 한데 예.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본인이 원치 않는 거를 촬영하게 만들었다.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서 강요로 이루어진 경우 예. 이때는 형법상의 강요죄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안을 좀 어떤 경우인지에 따라서 좀 처벌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과거에 우리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1980년대나 대학을 다니던 199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 진짜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루표, 빨간 책, 그렇죠. 예. 비디오 테이프만 이렇게 했던. 그렇죠. 예. 상당히 그때는 어떻게 보면 좀 순진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사실은 근데 그 영상도 어떻게 제작됐는지 모르는 영상들도 좀 있어서 예. 사실은 지금은 그때는 당시 이걸 규율하는 법이 없었을 뿐이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처벌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일 여지도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 대한 인식이 좀 이제 부족해서 그냥 무조건 그냥 그걸 소비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좀 그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 과거에는 한번 그렇게 보려면은 예. 정말 비밀리에 그렇죠. 보다가 또 걸려서 혼나기도 하고 예. 이제 주로 테이프나 이제 책자였으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흔적을 발각이 돼서 또 혼나게 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순식간에 뭐 확산이 되기도 하고 은밀하게 예. 그 변호사님께서는 법원에서 법관으로 근무를 하실 때도 그렇고 지금도 예. 그렇고 이 성범죄에 대해서는 쭉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사건을 예. 많이 맡아오고 많이 계시지 맡고 않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과거하고 비교할 때는 이 음란 동영상 내지는 음란물 이게 좀 어떤 경향이 있습니까?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이요. 예전에 뭐 홈페이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보통 거기다 업로드를 하고 다운로드를 받는 식으로, 그러니까 얼마 뭐 회원제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포인트를 뭐 구매해가지고 그 네.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곤 했었는데 요즘엔 그 방식보다는요 오히려 이 단체 카톡방이나 아니면 지금 것처럼 텔레그램 무슨 뭐 단체 대화방 예. 이걸 통해서 이제 은밀하게 좀 이루어지는 거라서 단속이 좀 더 어렵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면 사실 이제 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형식이 이루어지냐면 유료 회원제로 운영하긴 하는데 스트리밍 서비스만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다운을 못 받게. 거기서만 볼 수 있게. 예. 그래서 이제 다운을 받으면 아무래도 이게 적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뭐 바꿔서 그러니까 내려받지 못하게 하고 그냥 스트리밍만 보게 하더라도 예. 그 적용되는 좀 죄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뭐 배포나 상영이나 똑같이 뭐 어차피 같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법정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음란 동영상이라는 개념이 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음란물에 대한 개념인데요. 예. 결과적으로 음란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판례에 따르면 음란이라는 건 좀 규정이 돼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좀 이제 해석이 좀 어려워서 예.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제 사회 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서 예.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뭐 일반 보통 어렵죠? 통상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좀 왜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무조건 이제 약간 저속하거나 이런 것하고 해서 무조건 음란물이라고 봐야 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히 성적인 흥미에 관련되어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만으로는 안 되고요. 예. 이제 사회 통념에 비추어서 전적으로
또는 완전히 이제 성적 흥미만을 유발하기 위한 것들 이런 경우에 이제 음란물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들어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이게 예. 개별적으로 사실은 사안을 보고선 판단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감은 오네요. 그러니까는 어떤 뭐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뭐 정상적인 뭐 교제에 의한 것 예, 내지는 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 오로지 성적 흥분만을 유발시키기 위한 시키기 것들. 위해서 예, 예, 찍었다는 예, 그런. 예, 그렇죠. 예. 뭐 사실 잘못하면 이제 모든 뭐 예술 작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 뭐 영화라든가 이런 것도 다 사실 음란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성적 표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음란물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보통 이게 그 필요한 장면이냐, 예. 아니면 전적으로 완전히 그냥 예를 들면 그런 장면만 모아놨다. 예. 그러면 이제 음란물로 될 수 있겠지만 예. 필요적으로 부분적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그러면 그런 음란물을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예전에 저기 연세대학교의 마광수 교수. 그렇습니다. 예. 그게 지금 문제가 많이 됐었죠. 즐거운 사라. 예, 그다음에 가자 장미호관으로. 예, 예, 그때는 굉장히 파격적이었고요.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뭐 음란물이냐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또 논란이 많았었는데 많았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은 어떻게 보면 예, 무슨 어떻게 얘기일 수도 보면은 있- 좀 무슨 예, 얘기일 수도 예. 사실 있습니다. 이게 참 그 어떤 사회적인 그 시각에 따라서 그렇죠. 사회 통념이라는 결과가 통념에 변할 따라서 수도 있는 또- 부분이라서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그 음란의 기준도 사실은 조금씩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요. 예. 이 통상적인 보통 이런 거를 판단을 하는 분들이 법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변호사들, 예. 검사들, 이 예. 법조인들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을 가려서 볼 수 있는 어떤 보통의 보편적인 인간이라고 이제 예,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거를 좀 보십니까? 법조인들도? 어차피 뭐 증거물로 제출되는 것도 보일 수도 있고요. 뭐 사실은 뭐 친구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보내와서 가끔씩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경우도 좀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노골적으로 찾아보지는 않더라도 사실은 주변에서 쉽게 남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접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예.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판단을 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시중에 나오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유포화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피해를 입어서 증거물로 제출된 것들도 있거든요. 예. 사실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더 자극적이고 노골적일 수도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어차피 저희가 판단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예. 그래서 뭐 전혀 안 본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이겠죠. 예. 참 곤욕스럽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예. 특히 이제 어떤 영상물에 대해서 음란성을 따질 때에 예. 이것이 상고심까지 올라가거나 예. 아니면 헌법재판소에 뭐 청원이 됐다 이렇게 되면은 예. 그 아주 노 법관들이 예. 둘러앉아서 이것이 음란하냐 안 하냐 이거 다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참.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그래서 이게 우스갯소리로 이제 신급이 올라가면서 음란물의 이제 판단 기준 달라진다 막 이런 예. 얘기도 있어서 그러면은 상고심으로 갈수록 좀 완화가 됩니까? 뭐 그런 면이 전혀 없지도 않고요. 실제로 예, 있군요. 예, 예. 아마 그래도 또 이제 판단에서 약간 고려한 사항들이 조금씩은 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예. 사실은 뭐 명확하게 판례상으로는 뭐뭐를 고려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네. 실적으로 그걸 지적으로 판단하는 때 있어서는 사실은 개별 법관들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심제로 규정돼 있어서 최종적으로 3번의 재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걸러지거나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완전히 다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 예. 최근 이 음란 동영상 메신저를 통한 대화방을 통한 음란 동영상 여기서 좀 눈에 띄는 단어가 성착취 영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게 사실은 문제가 돼야 되는 건데요. 어떻게 제가 이거 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봤더니 요즘 보면 그 인별그램 같은 데 보면 예. 이제 일탈 계정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일탈 예, 계정이요. 그러니까 뭐 얼굴 같은 거는 가리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얼굴이 좀 다 드러나지 않게 하는 대신에 예. 이 신체가 이제 드러나게 사진을 찍거나 이래서 올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지금 뭐 가해자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이제 그 뭐 문자 같은 거를 보내면 메시지를 보내면서 당신에 대한 인적 사항이 지금 공개되고 있다. 그러면서 어떤 링크를 하나 붙여놔요. 예. 그거를 누르는 순간 거기 전화번호가 상대방한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전화번호만 알아도 대부분의 정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면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예. 매체를 SNS를 통해서 들어가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거 갖고 이제 내가 너 누군지 아니까 예. 이거 다 유포하겠다. 아. 이렇게 협박을 해서 어떤 지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를 찍어라. 뭐를 누구랑 어떤 관계를 맺은 영상을 찍어와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유출이 될까봐. 그렇죠. 어쩔 그게 수 없이 두려워서 따르게 어쩔 수 없이 되겠네요. 따르게 되는 거죠. 극단적으로는 그래서 자살한 사람까지 나타납니다. 큰 문제군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따르지 않는 사람은 영상을 올립니다. 또 무료로. 무료로요? 예. 어디에 올립니까? 그러니까 이런 뭐 예를 들면 단체 이런 데다가 올려가지고 단체대가. 유료 사이트 유료가 아니라 무료로. 무료로.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게 막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더 점점 더 그다음에 수익이 높아지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성을 착취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완전히 성노예네. 그렇죠. 그래서 그 수위가 사실은 저도 뭐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거기 논의되고 있는 걸 보니까 굉장히 수위가 높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친척과 성관계를 맺은 영상을 찍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물과 일종의 미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동물과 하거나 아니면 장애인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점점 수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 그걸 건드리지 못한 사람 중에서는 자살한 사람 나오고요. 네.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음란물 동영상 유포 여기에 이거 피싱이라고 하나요? 예. 스미싱이나 피싱 예. 이런 방법 그리고 그 처음에 이제 공개가 됐던 어떤 그런 신체 특정 부위 같은 그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노출이 될까요? 그거는 그냥 본인들이 본인 찍어서 본인들 직접 찍어서 올립니다. 지금 보면 인스타 저도 제가 한번 진짜 이게 있나 하고 찾아보기 위해서 일탈 계정이라고 쳐봤더니 실제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교복을 입고 있는 것도 되게 어려 보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미성년자들이 꽤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접근해가지고 야, 네 신상 공개됐다. 그러면서 이거 확인해봐라. 그러면서 보내주면 본인이 이게 어디 나왔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려고 누르는 순간 본인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이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시 그러면서 계속해서 협박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수위가 높은 영상을 촬영하게 되고 그 영상들을 모아서 N번방이나 박사방을 만들어서 유료로 이제 제공하는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뭐 나중에 유튜브로 시청자분들 중에는 뭐 미성년자들도 계실 거고 여러분들이 보실 텐데요.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의 좀 비밀스러운 부분, 노출된 부분 같은 경우 이게 그러니까 비공개로 해놔도 이게 해킹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대부분은 비공개의 경우는 사실 하기는 어렵고요. 공개로 해놓은 경우도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얼굴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약간 그걸 일탈이라는 개념을 해가지고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호기심이 한창 많을 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을 좀 보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래서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올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데요. 사실 제가 예전에 사건했을 때도 저는 이렇게 약간의 어떻게 보면 성적으로 개방돼 있나라는 생각을 그렇게 잘 못했었는데 실제로 굉장히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인터넷이나 SNS상에서는 굉장히 그게 개방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연인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그걸 약간의 플레이 형식으로 놀이 형식으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기성세대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요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현상을 좀 없애려면 어떻게 되면 뭐 성교육을 좀 많이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 종교를 갖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 뾰족한 대책이 사실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런 것들이 범람하고 있긴 하지만 또 그걸 또 공개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교육을 시키거나 유통시키거나 이런 경향이 아니라 그냥 은밀하게 뒤로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호기심을 자극하는 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자기의 몸을 노출해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일탈을 했다고 해도 그 사람들만 비판할 수는 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악용하는 그렇죠. 사실은 뭐 그걸 자체를 무슨 물론 도덕적으로야 모르겠지만 사실 법적으로 그게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비난하기보다는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좀 따끔한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끔하면 안 되고 아주 경계시켜 버려야 되는 그런. 근데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 성착취 영상물을 찍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죄를 어떤 걸 물어야 됩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대상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일 세기 때문에 그 대상으로 해서 음란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한다면 그 법에 따라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그 처벌을 그걸로 문제가 가장 낮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박사방 사건의 경우에도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동이 아니고 그냥 일반 성인이었다면? 일반 성인이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게 대법원 판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된 부분인데요. 이게 성폭력법률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타인의 몸을 촬영한 경우에는 사실은 처벌의 대상이 돼요. 근데 그다음에 그걸 또 올리거나 하면 다 처벌이 되는데 그러면 본인이 본인 몸을 찍은 사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맞습니다. 이 사안에서 1심에서는 유죄로 인정했다가 2심과 대법원에서는 사실은 법에 보면 타인의 신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신체를 찍은 건 해당이 안 된다. 사실 그래서 이거는 법이 바뀌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부분은 개정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맹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저기 뭐 중한 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죄로 의율하기는 어렵고요. 예. 단순히 그냥 음란물 유포 쪽으로 많이 가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사실은 이게 심각한 거의 상황이네요. 맹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 단체 대방을 열어서 이 음란물을 막 공유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방장, 옛날 얘기입니다. 방장, 지금은 이제 뭐 운영진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예. 이 중에 미성년자도 포함이 한번 든 적이 있었어요. 아, 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일반 형사처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 미성년자의 경우에 사실 처벌받기는 어렵고요. 예. 그냥 소년보호 사건으로 해서 소년부 송치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최대 이제 소년원에 가는 것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법 정비가 좀 잘 해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또 문제가 더 과거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게 소위 말하는 리벤지 포르노라는 게 있는데요. 예. 사실 근데 이 용어 자체가 사실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해서 지금은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디지털 성범죄라고 그냥 보통은 디지털 부르고요. 성범죄. 왜냐하면 리벤지 포르노라고 하면 이게 무슨 포르노의 하나의 장르냐 그렇군요. 이렇게 사실은 이 포르노라는 게 사실은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인식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마치 그냥 연인들 사이에서 의뢰에 일어날 수 있는 거 하나 중 다툼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용어 자체를 좀 지양하고 그 대신에 디지털 성범죄라는 것을 용어를 사용하자라는 게 사실 요즘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게 사실은 실제적으로 형사 법정에서나 형사건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를 하다가 둘의 합의하에 아니면은 몰래 촬영했다 하더라도 이게 헤어지자고 하면 이거를 인터넷에 올리겠다. 예. 단순히 협박에 그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게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 그걸 넘어서 이제 그걸 상업적으로 이제 이용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더 이제 단독 카톡방에서도 단순히 그냥 공유나 배포가 아니라 돈을 받고 이제 일종의 거의 사업적 영리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예. 더 큰 문제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젠 받는 사람 입장, 소비자 입장이라고 할까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근데 아까 이제 스트리밍 되는 거를 보는 사람들, 예. 소극적으로 것만 보는 사람들도 처벌받습니까? 이게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 아동 대상 포르노가 음란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지하는 경우에 처벌받게 돼 있어요. 소지. 예. 근데 이게 스트리밍 서비스는 그냥 보고서 넘어가는 거라서 이걸 예. 소지로 볼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서 아마 그건 처벌하기는 어렵고요. 음. 일반 성인이 나오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 그다음에 소지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 거기서는 다 배포나 반포나 제공을 하거나 상영을 해야지 사실 처벌받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 형사처벌 같은 경우에는 법에 이러이러한 경우에 처벌한다고 돼 있지 않는 이상은 처벌할 수 있게 죄형법정주의라고 해서 예. 그 경우에만 처벌하고 설사 처벌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단순히 소지하고 있거나 단순히 본 것만으로는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그 제재가 비교적 최근에 나왔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전에는 없다가 이제 예. 그게 새로 생긴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청소년 음란물이라는 건 뭐냐? 성인이 40대 성인이 그러면은 교복 입고 찍어도 그거를 청소년 음란물로 볼 것이냐? 예, 그게 논란이 굉장히 처음에 논란이 됐었는데 많았어요. 이제 누가 보더라도 이제 성인으로 보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이제 뭐 이제 봤을 때 성인인지 아동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예.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확실하게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뭐 소지하거나 이랬던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올린 사람, 예, 소극적으로 올리기만 한 사람도 처벌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올린다는 결과적으로 이제 유포나 반포, 배포 다 해당되기 때문에 예. 이게 물론 얼마나 많이 올리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처벌이 되고 영리로 하면 당연히 더 처벌이 강화되고요. 예. 그렇긴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한테라도 전달하거나 배포를 하거나 하게 되면 다 처벌이 대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이걸 제가 받아서 예. 친한 친구 한 명한테만 제가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까? 어차피 그거는 반포나 유포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니면 제공. 한 명한테만 줬는데도 처벌을 하니 예. 이럴 바야 내가 개장을 해가지고 열겠다 해서 단체방을 연 다음에 거기다 풀어버렸습니다. 예. 돈을 받고.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리 목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가중 처벌입니까? 예. 그다음에 사실은 이 실제 재판에 있어서는 한 사람한테 전달한 거하고 아주 많은 사람한테 전달하고는 양형에서 차이가 납니다. 양형에서. 예. 그거에서 고려가 되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처벌받는 건 똑같다 하더라도 양형에서는 큰 차이가 날 수도 있어서 예. 그 부분은 좀 가려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이거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런 별로 제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 그러게요. 예. 근데 이제 송금을 받는데 암호화폐를 이번엔 사용했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영리성을 판단할 때는 그 돈의 귀속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예, 예, 예. 이 그럼 돈의 흐름을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최근에는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결과적으로 좀 추적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수익도 이제 얼마가 났는지를 확인하기가 사실상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적발돼서 처벌을 받더라도 난 실제로 수익을 얻은 게 별로 없다. 왜냐하면 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사실 얼마나 수익이 났느냐가 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단속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적도 나중에 처벌받을 때 수익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그 수익도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예. 여러 가지 그런 의미에서 암호화폐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암호화폐가 받을 때랑 나중에 실제로 현금화할 때랑 또 이제 수익이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떨어질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투자의 개념도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식으로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암호화폐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 법을 이제 집행하시고 선언하시는 분이니까 예, 이 음란물 유포 범죄자들 예, 또 많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서 이제 법대에 앉으셔서 이렇게 예. 보시고 그러셨을 때 예, 예,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 음란물 유포를 하는 사람들 예, 뭐 영화상에서만 나온 그 인상을 보면은 일단은 뭐 마르고 그 다음에 피부가 아주 하얗고 예, 예, 다크서클이 있고 예. 뭔가 모르게 범죄 냄새가 예, 나는. 범죄 냄새가 나는. 근데 실제로 보면 실제는 그렇지 어떻습니까?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특히나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뭐 대학생들도 많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소위 말하는 그 디지털 성범죄, 리벤지 포르노라고 불렀던 그런 경우에 사실 연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 특별히 이상한 사람들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음. 외형적으로는. 예. 그래서 단순히 뭐 영화 속이나 이런 것들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좀 소위 말하는 이상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누가 봐도 멀쩡한 사람들도 많이 예.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사실은 법정에 서고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왜 그럴까요? 그게 뭐 성향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이 범죄 자체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몰라요. 워낙 또 많이 퍼져 있기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걸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재수 없어 걸렸구나. 재수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아유 내가 정말 큰 죄를 저질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습니다. 입법적인 동향이라든지 예, 예. 형사정책적인 견제에서 봤을 때 지금의 이 음란물 등에서 디지털 성범죄 이거 강화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물론 법으로도 강화하는 거는 필요합니다. 예. 지금 뭐 미국이나 다른 외국 사례에 비해서 사실은 법제형이 낮은 거는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실 무기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럼 무조건 이거 어디까지 그럼 올릴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무조건 법정형을 세게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사회적인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남이 이게 어떻게 찍힌 영상인지도 모르면서 우리 주위는 막 히히거리면서 사실은 영상을 보기나 하거나 그렇죠. 이렇거든요. 사실 그거에 찍힌 피해자의 경우에는 사실은 절망적으로 해서 극단적으로는 이제 자살까지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예. 한 사람의 인생이 지금 망치는 경우여서 그렇게 쉽게 우리가 웃으면서 그걸 시청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도 뭐 다 뭐 누구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남성의 경우에는 특히나 뭐 사실은 뭐 누구나 지금 뭐 깨끗하다고 볼 만한 사람은 사실 찾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회적인 인식이 이건 분명히 누군가의 피해자가 있고 누군가의 피해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상일 수도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건 서로 간에 좀 그런 영상들은 이제 보지 않는 쪽으로 예. 되어야지.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법칙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수요가 없으면 사실 공급은 사실은 그만큼 줄어들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자발적으로 좀 인식이 좀 바뀌어서 예. 좀 이게 누군가의 피해로 인한 그런 결과일 수 있다라는 인식을 좀 가지는 게 제가 보기엔 이런 피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동용 예. 어떤 때 보면 뭐 아기들 예. 아주 어린 아이들이 나오는 그런 음란물도 이 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예. 이 소위 말해서 소아 성애자라고 성애자들이 합니까? 있습니다. 예. 그건 질병입니까? 그걸 구별하기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저도 재판할 때 사실은 좀 보긴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이가 거의 60대가 넘었는데 그동안 뭐 강간까지는 아니었지만 추행이 이루어진 사안이었는데 그게 보통의 경우에 한 3-4살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뭐 성기가 제대로 이제 발달하지도 않은 상태여라서 이걸 뭐 예. 진짜 성적 흥분을 느끼고 했는지 정말 이게 질병인지 이 부분이 애매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물론 같이 병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게 되는데 네. 처벌도 처벌이지만 그에 맞춰서 진짜로 이게 정확적으로 검사를 해봐서 정말로 질병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치료까지도 같이 병행이 돼야지 사실은 이게 근절될 수 있지. 예.
뭐 이게 영구히 사실은 뭐 무기징역을 하거나 영구히 아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사형시키는 게 아니라면 언젠간 나올 텐데 네. 그 경우에 또 다른 재범의 위험성이 있거든요. 큰일이군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같이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음란물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하고 지금하고 뭐 비교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밀스러운 공간들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도 별 의식이 없이 죄의식이 없이 그냥 우리가 잠깐 흥분하고 예. 어떤 일종의 공범관계 스릴 뭐 이렇게 그렇죠. 해서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영상에 나오는 영상 속의 주인공이 바로 가족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좀 처벌을 해야 될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이거 한 시간 특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벌써 할 얘기는 정말 많습니다. 예,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저희가 언제 한번 테마를 잡아서 이 얘기를 알겠습니다. 쭉 해서 이끌어가 도록 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